자,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리아 경마연구소의 박 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원종일 인사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통으로 부산 경마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번갈아 가면서 경마장 하나씩 출장에 들어가게 되는데, 네. 간만에 그 수요일 오후에 14개 경주를 모두 분석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좀 빡빡한 걸 느꼈어요. 와중에 좀 재밌는 경주들도 좀 있어 보이고, 금요 경마는 14개 경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 방송에서도 일단 승부처 공지를 3개씩 하나를 좀 더 늘렸습니다. 스페셜 승부 1, 2 이렇게 나눠봤어요. 먼저 승부처부터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원정일 위원은 메인 경주가 10경주입니다. 그리고 스페셜 1이 4경주, 또 스페셜 2가 13경주가 되겠고요. 박 소장은 메인이 8경주입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스페셜 1은 12경주, 마지막 14경주가 스페셜 2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날 경마장에 계셨던 분들은 이제 보셨을 것 같아요. 네. 투데이하고 각별안하고 어프로치가 나가서 투데이가 조금 아쉬웠어요. 선입 최적 전개를 했는데 직선줄에서 이제 진로가 좀 가려지는 바람에 바깥으로 틀다가 그만큼 템포가 꺾인 거, 탄력이 꺾인 게 좀 아쉬웠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래도 힘이 있었으면은 틀고 나오기 전에 안쪽으로 더 쑤셨을 텐데, 정면 화면을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측면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투데이 선전한 거죠. 혼자 잘 몫을 다한 것 같고요. 네. 결국 이제 각질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어프로치가 거기서 이제 외곽 시중을 가는 이효식이 이효식이 말 타는 거 보면 진짜 그 뭐 장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계속 태워주는 것 같습니다만은, 누구라도 다 끌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말들 외에는 저는 특별히 이효식이라서 잘 탔다 그런 거 부산 경마장에서도 잘 보지 못하겠고, 역시 그 외국 가서도 한 바퀴 내내 외곽 삥삥 돌다가 뭐 추입 비슷하게 이렇게 타는데, 결국 이제 앞에 나가던 어프로치를 갖고 추입으로 탄다라는 거. 마필의 각질은 어떤 그 악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한쪽으로 몰아서 타는 그런 작전이 아니라면은 작전에 따라서 기수가 어떻게 유도하느냐에 따라서 각질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뭐 선행마다 취입마다 너무 이렇게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1경주부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11마리 출전하고 있는 국산 6등급의 1000m 경주입니다. 1번마 BK 운호가 이건 뭐 승부수를 걸어야 되겠네요. 이제 아직은 모래 맞는 것에 대한 적응력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계속 지금 변중만 울리고 시원하게 입장은 못 하고 있는데, 이번 경주야말로 그냥 초반에 승부수를 걸만합니다. 선행이죠. 선행으로 밀어서 앞장을 뜨면 이건 그대로 꽂힙니다. 얘가 앞장을 뜬 다음에 다른 놈이 쫓아가서 BK 운호를 다시 때려잡을 그런 전력은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BK 운호가 이번 경주야말로 선행을 나갈 수 있는 찬스인데, 선행을 만약에 못 가게 되면은 그래도 안쪽에서 뭐 코스가 잘 풀려지면은 가능성은 있어요. 이래저래 좀 1번마 BK 운호가 상대적이긴 하지만 인기 1위로 팔릴 그런 분위기인데, 저는 인정을 좀 해주는 쪽입니다. 원정일 위원. 네, 저는 3번 우승 티켓입니다.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안장의 변화죠. 안장의 변화를 좀 주고 있고, 5조 마방에서 이제 김태경 기수를 기승을 시키다가 이번에 최시대로 안장을 교체해놨습니다. 직전에 이제 BK 운호랑 같이 뛰었던 걸음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뭐 비교가 되는 상황이고, 최근에 뭐 레이스가 좀 강했다라는 느낌을 안 받을 수가 없죠. 데뷔 전에 뭐 썬데이 만났고 월드데이 만났고 그다음 직전 경주에 클레오윌 만나서 좀 아쉬웠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보일 수 있는 걸음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분명히 병업을 했었던 놈 이 경주에 출전을 하겠습니다만, 그 놈하고도 굉장히 좋은 느낌이고, 이제 문제는 이제 9번 무초죠. 무초가 전개를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 요게 1경주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쪽 좋네요. 1번마 BK 운호, 그리고 3번마 우승 티켓 2마리 위주로 일단 첫 경주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의 1200m입니다. 단출한 7마리 편성으로 출발을 하고요. 3번마 위너 신디 같은 경우는 이제 체구가 그렇게 크지 않죠. 체중이 더 빠지면은 뭐 좋을 게 없겠습니다만은 그대로 유지만 해도 패턴에 급격한 변화를 준다거나 그런 측면은 없었기 때문에 무난한 마체중 유지를 해갖고 나온다면은 지난번에는 막판에 덜미를 잡히긴 했어도 그 외에 나머지 마필들한테는 페이스를 거의 뭐 뺏어낸 그런 선행이었습니다. 이번 경주 역시 선행 1순위로 지목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200m까지는 3번마 위너 신디 충분히 세게 볼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 경주에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우승 티켓하고 여기에 출전하는 이 경주에 출전하는 이제 썬더퀸하고 출전 병합을 했다라고 하는데 1경주에 우승 티켓 얼마나 뛰는지 좀 관찰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썬더퀸 단촐한 편성이고요. 데뷔 전부터 이 주행 검사 때보다도 못 뛰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좀 뭐 가지고 있는 능력의 뭐 반도 뭐 못 보여줬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번에 뭐 조창욱이고 말 자체는 인기도 이제 완전히 밀려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뭐 3차권 응원을 해줄 수 있는 놈이고 위너 신디가 레이스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막판 추임력을 가지고 있는 놈, 그 놈 쪽으로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뭐 인기마로 팔리는 1번 썬더글로리, 7번 스윗맨 두 마리가 있기는 합니다만 저는 썬더글로리 쪽에는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휴양 갔다 와서 직전 경주 좀 아쉬웠던 모습인데 뭐 한 주를 더 조교를 했습니다. 한 주 더 조교하고 컨디션 좀 더 만들어 나오는 만큼의 어떤 느낌. 뭐 6등급 에이스오먼이랑 병합을 하는데요. 에이스오먼은 뭐 7월 20일날 1300m에서 뭐 입상을 했었던 그런 준족입니다. 뭐 보여준 액면 뭐 크게 느낌을 강하게 받지는 못한다라고 해도 저는 1번 썬더글로리 뭐 인기마로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관심권 배당마로 4번 썬더퀸까지 언급드립니다. 3번마 위너 신디 요 순발력이 이제 중심에 서 있을 경주인데 썬더글로리는 어떻게 기습선에 아니면 3번 안쪽? 어차피 따라가도 된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3 쏘고 나가고 1 따라 나가고 그 다음에 옆에 바로 붙을 수 있는 4번 썬더퀸 일단은 전개적으로는 그 삼각편대를 일단은 그려보고 있습니다. 1번부터 7번까지 3번 위너 신디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자리를 잡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어쨌든 전개의 중심에 서 있을 마필은 3번마 위너 신디고 1번 썬더글로리의 어떤 조교발에 의한 실전 변화를 위시해서 이제 외곽에 정도일로 바뀐 7번마 스윕맨의 가능성까지 조금 좀 두루두루 살피셔야 될 경주 같습니다. 3 놓고 빨간색 배당이 아주 여러 개 뚫릴 그런 분위기인데 최대한 압축해서 붙는 것이 이번 이 경주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200m입니다. 8마리 편성이고요. 이건 뭐 2번, 7번이 그냥 저배당을 예약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이변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경주이냐 아니면은 빈틈을 쓰실 수 있는 복병도 있느냐 조금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김옥선 기수가 이제 내려가서 8번마 온데이에 기승하고 있는 것이 좀 재미있네요. 일단은 2번마 천년의 아침이 조금 더 안정감이 있죠. 발 쓰는 건 영 뭐 썩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만은 또 1200m이고 전체적으로 아주 강한 편성은 아니면서 코스 2점이 주어졌기 때문에 두루두루 점수를 조금씩 더 분배를 한다면은 천년의 아침 쪽으로도 좀 세게 볼 수 있는 그런 자막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원정현 위원. 네. 자 일단 퍼펙트 에이스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얘가 어떻게 전개를 하느냐 천년의 아침을 잘 따라가서 그대로 꽂힐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그 가운데에 끼어있는 19조 마방 망아지 5번 샌디가 또 관심이 또 끌려집니다. 상당히 많은 주행검사와 더불어 함께 지난 3월달 뭐 능력 부진 재검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능력은 뭐 커 보이지는 않는데 말이 이제 주행검사를 계속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좀 더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 6월달 경주 전이 3월 경주 이제 실격을 맞고 나온 경주였습니다. 자 5번 샌디의 관심권 2번 7번 대길이지만 저는 5번 샌디를 가지고
풀어볼 수 있는 그런 분할 경주다. 2경주와 3경주가 또 분할이 됐었죠. 분할 경주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5번 샌디는 뭐 기본적으로 체력을 조금 더 보강하기 위해서 쉬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워낙 못 뛰어가지고 주행 심사도 커트라인에 걸려서 성공을 했고 데뷔전도 19조 마방의 마필이다라는 타이틀이 좀 너무 어색할 만큼 이렇게 부진했었는데 과연 또 19조의 마법이 컴백전에서도 바로 통할 수 있을는지 한번 현장 상태 잘 살펴보시고요. 기본적으로는 278이 빨라요. 278이 빠른데 무조건 2번이 앞에 나간다라고 보는 것도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년의 아침도 게이트 이탈이 빠른 건 아니거든요. 7번마 퍼펙트 에이스 같은 경우는 데뷔전 때 이제 약간 착지 불량으로 또 스타트 때 방해를 받으면서 초반 능력을 다 끌어내지 못했고 직전에는 안쪽이니까 뭐 바로 게이트 2점을 쑤셔내지 않습니까? 2번, 7번에다가 스타트 잘 나온다면은 김옥성이까지 덤비면서 일단 빠른 흐름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보고 쫓아가기는 괜찮겠네요. 5번마 샌디 현장 상태 잘 살펴보시고요. 2번마 천년의 아침, 7번 퍼펙트 에이스의 선두권 전개도 빼뜨려서는 안 될 경주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4경주입니다. 원정일 위원회 첫 번째 스페셜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네, 자 4경주 1300m 자 6등급 단촐한 편성 7마리 편성입니다. 오전장이 될 것 같은데 오전장을 좀 마무리하는 그런 경주가 될 것 같은데 야간 경마니까 오전장이라는 말이 틀리네요. 네, 전반부에서 이제 중반부로 넘어가는 경주가 될 것 같은데 자 이번 경주 5번 원더풀 스토리하고 6번 PK9 두 마리가 현장에서 좀 깜빡깜빡 거릴 겁니다. 원더풀 스토리 같은 경우는 휴양 갔다 와서 김태경 기수가 직직전 경주에 한번 자빠이 때려놓고 직전에 유현명이가 이제 강하게 뭐 선행 출하하면서 입상을 성공해낸 그런 놈이고 PK9 같은 경우도 비슷한 경우죠. 계속적으로 지금 뭐 가도 안 되는 느낌을 좀 받고 있다가 지난 5월과 6월 뭐 기습적으로 그냥 선행을 때리고 나가면서 나름대로 한 번은 잘 버텨내줬던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던 그런 놈 두 마리가 대끼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혹여 지금 5번 6번이 의심 간다라고 대안의 막건으로 팔릴 수 있는 게 7번 르네상스맨이죠. 자 요놈까지도 확실하게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요. 데뷔전에는 머니 블랙홀이라는 놈, 그놈하고 이제 병합을 하면서 강도 자체를 올리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이 미스 퍼펙트라는 놈이 나옵니다. 이제 6경주에 이제 출전을 해요. 잠깐 6경주 나가면 미스 퍼펙트라는 놈이 인기맙니다. 현장 인기를 강하게 모아줄 수 있는 놈이에요. 그 놈이랑 병합을 하는데 좀 더 강도 면에서 변화를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번, 6번, 7번이 아마 대안으로 팔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단독으로 선행을 갈 수 있는 4번 천지킹즈까지 팔려줍니다. 4번, 5번, 6번, 7번 이 안에서 레이스가 끝나는데 저는 5번, 6번을 안 본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4번, 7번 남죠. 이 중에 제가 놓고 때릴 스페셜 승부에 중심이 있습니다. 확실한 중심, 믿을 수 있는 중심, 이번에는 안 빠진다라고 확신을 하는 그 중심을 놓고 때리는데요. 자, 5번 쪽으로 때리냐, 6번 쪽으로 때리냐, 7번 쪽으로 때리냐, 아니면 4번 쪽으로 때리냐, 요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심마의 믿음, 그리고 후착 주력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첫 번째 스페셜 승부처 4경주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300m입니다. 이번 경주는 인기도가 좀 많이 분산이 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안쪽으로 기어 들어가는 1번마 백두퀸도 이번에는 최상의 게이트를 받았기 때문에 유현명이 손에서 좀 뭔가 작품이 나올 것 같은 느낌도 좀 드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네, 백두퀸 같은 경우는 발주에서 조금 미스가 있었죠. 원래 빠른 말은 아니었습니다만 발주에서 좀 아쉬움이 좀 있었고 경주가 좀 안 풀린 그런 모습 속에서 막판 탄력이 상당히 좋았는데 제가 방금 전에 이제 4경주에서 이제 PK9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제 PK9 결과 보고 1번 백두퀸을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좀 덜 봐야 될지 요 판단이 이 4경주 결과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고 저는 이제 3번 퀵 무브라는 놈 데뷔전인데요. 머리가 좀 높더라고요. 머리가 좀 높고 주행하는데 조금 허우적거리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얘를 데뷔전부터 저는 좀 강하게 노려볼까 합니다. 굉장히 좀 힘이 좋은 타입의 어떤 주법을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좀 덤벙덤벙대는 어떤 주법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 머리가 이 높은 애들은요 희한하게 좀 힘이 좋아요. 말랑거리지 않습니다. 단단해요. 발걸음 자체가 좀 단단하고 이 몸덩어리 자체도 좀 단단합니다. 헐렁거리는 느낌이 없이. 자, 그런 단단한 느낌을, 단단한 마체를 가지고 있는 느낌으로서 데뷔전이긴 합니다만 1300 거리 도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3번 퀵 무브는 원정일의 추천마로 말씀드립니다. 네. 3번마 퀵 무브에 대한 잠재력 그리고 코스가 좋아진 1번마 백두퀸 두 마리 외에도 뭐 4번이나 5번 이런 것들 빼고는 지금 다 조금씩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경주입니다. 만만히 볼 경주 아니고요. 와중에 가능성이 좀 적다라고 말씀드렸던 4번마 텍사스 공주까지도 김옥성이가 내려가서 붙들고 바닥에서 유란 맞진 않을 것이고 몇 푼이라도 벌어보자 또 밀고 나와서 전개의 고춧가루로 작용을 한다면은 이번 오경주가 상당히 그 박진감 넘치는 그런 또 한판으로 돌변할 수가 있겠습니다. 1번, 3번에 이어서 6번의 타임 스펙까지는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순발력이 있는데 계속 선행 의지가 없었어요. 데뷔전 문중원이 태웠던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조창욱이를 계속 태우면서 선행 의지를 보이지 않다가 하필 또 3월 달에 처음으로 밀고 나온 거에 그 대동기상이 빠른 말이죠. 캐치나인이 그런 게 앞에 가는데 거기서도 밀고 있습니다. 참 가지가지 한다 그런 생각을 좀 들었었는데 너무 힘을 쓰면 안 돼요. 그러나 갖고 있는 걸음발 자체가 이 정도 편성이라면은 오기환이가 따라가서도 재밌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직전에 뛰고 나서 거세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기들은 조금 밀려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1번, 3번과 함께 6번 타임 스펙까지 현장 체크가 중요한 마필 중에 하나다. 추천드립니다. 6경주입니다. 1000m입니다. 국산 5등급 경주고요. 선두권 전개는 이제 4번, 6번에 7번, 8번이 우르르 몰려 나오는 그런 그림인데 선행을 누가 잡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승급전을 치르는 4번 미스 퍼펙트냐 아니면 이제 6번 타임 퀸이냐. 타임 퀸이 확실히 앞에 가니까 잘 뛰더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두 마리의 선두권 싸움은 뭐 비슷비슷하다고 보는데 게이트 차이가 일단 4번마 미스 퍼펙트 쪽으로 조금 더 유리해진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뭐 일단은 미스 퍼펙트 같은 경우는 선행이라는 장점을 좀 가지고 있고 6번 타임킨 같은 경우도 데뷔전을 상당히 좀 잘 띄워줬습니다. 뭐 그다지 뭐 강하다 약하다 편성을 떠나서 순발력 자체를 워낙에 좀 잘 이끌어냈던 그런 상황이라서 뭐 4번 6번도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1번 샤프킹에 대해서는 저는 가지고 있는 미련이 조금 있어요. 얘가 이제 휴양 갔다 와가지고 점점 인상 깊게 좀 변화적인 부분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인데 체중이 지금 계속 불고 있습니다. 느낌은 체중이 불어서 나쁘다기보다는 오히려 체중이 불면서 힘이 좀 차가고 있는 게 아니냐. 4세인데 11번밖에 못 뛰었어요. 그만큼 휴양 기간이 길었다라는 느낌인데요. 1번 샤프킹 선행마들 뭐 딱딱딱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은 선행마들의 어떤 접전 구도 속에서 앞선에서 혹시 좀 경합 속에서 무너진다라면 1번 샤프킹의 막판 탄력 저는 기대할 수 있는 놈이다 말씀드립니다. 꼭 4번, 6번이 무너지지 않아도 4번, 6번 외에는 또 나머지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안쪽에서는 1번, 바깥쪽에서는 9번이 아주 자연스럽게 따라붙을 수 있는 구도입니다. 샤프킹 체중이 불면서 확실히 또 첫 입상까지 두 번째 입상까지 따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전개로서는 확실히 샤프킹도 아주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번만 샤프킹 전개 유리 4번 6번의 선두권 다툼 이 정도로 6경주 정리가 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의 1000m 경주입니다.
싹수 있는 망아지 I'm Your Uncle도 I'm Your 시리즈가 그래도 밥벌이를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I'm Your Uncle도 지금 등치도 괜찮고 보폭도 있고 주행 심사 보면 이제 마지막까지도 꾸준하게 이렇게 몰아주면서 격려를 해주면서 오긴 했습니다만 같이 뛰고 있는 놈이 서울블릿이었어요. 서울블릿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이고 등치가 있다 보니까 보폭도 있고 그 보폭을 마지막까지 유지해내는 모습 속에서는 아임니용클의 어떤 그 기대감도 있는데 외곽이라는 점이 조금 아쉽네요. 전개는 어때요? 지금 안쪽에 육룡이부터 투투킹스도 그렇고 무조건 일단 어떻게 됐든 1000m니까 뭐 앞에 좀 나가보려고 으쌰으쌰하는 애들이 많이 나올 그런 분위기인데 다실바가 어떻게 대처할지 좀 궁금해집니다. 어떤 시각으로 보십니까? 네, 자 이번 경주 뭐 역시 뭐 단촐한 9마리인데 I'm Your Uncle 같은 경우는 마체 자체가 좀 보폭은 굉장히 좋고 머리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전반부에서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굉장히 이 발심 자체가 짱짱합니다. 그래서 얘가 순발력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말이 530km가 나가다 보니까 이 기수가 어설프게 몰아서는 말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다실바로 안장을 했다라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좀 더 낫다라고 보고 있고, 자 이제 선행마가 좀 꽤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스마트 댄서라든지 안쪽에 이제 2번 투투킹즈라든지 뭐 육룡이라든지 선행마가 좀 많은데 아예 잡고 따라가면서 걸음을 보였었던 놈이 이제 3번 곱다입니다. 이 곱다 같은 경우가 지금 2등급 초동 스카이랑 병합을 하는데요.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이따 후반부에 나오는데 초동 스카이가 2등급인데 이제 이제 국산마죠. 국산 5등급에서 이제 승급전을 이제 치룬 갓 신의 마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앞말이고 약하다 느낌은 그런데 조교 때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3번 곱다 곱게 말 이름대로 곱게 쫓아가다가 막판 한 발 절대 밀리지 않는 걸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곱다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1000m라서 또 힘을 아낀 만큼 막판에 이착을 또 손쉽게 따낸 그런 측면도 있어요. 3번 뭐 곱다는 진짜 최시대하고 좀 좋은 호흡을 보였는데 그 호흡을 한 번 더 기대해 볼 만한 또 감량 이점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마 스마트 댄서는 좀 언급을 드려야 되겠죠. 뭐 강단이 워낙 좋습니다. 말 자체가 뛰려는 의지도 분명하고 그래서 21주 만에 나와갖고도 4월 달에 대가리 치고 지금 3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마필 자체가 뿜어 나오는 것들은 그 카리스마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래도 단거리에서는 꽤 계속 꾸준하게 밥벌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발전 가능성이 아주 높다면 벌써 1200 올리고 그렇게 했겠지만은 지금 1000m만 3번째, 이번까지 이제 총 4번째 연속 도전인데 말 상태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선두권 싸움 속에서 크게 밀리지만 않는다면은 2선 전기까지 소화를 해낸 마필이기 때문에 기본 막권으로 충분히 이 정도 편성에서는 막권용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만하다. 3번 뭐 곱다, 4번 백년손님도 오경환이 등짝으로 바뀌었다면 참 재미있을 마필 중에 하나네요. 5번마 스마트 댄서. I'm Your Uncle의 잠재력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의 1200m. 이번 경주는 박소장의 금요 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빠른 마필들이 조금 있어요. 앞에 밀고 나갈 애들이 뭐 3번, 5번 뿐만 아니라 7번 트리니티도 기본적으로 첫 승은 선행으로 노릴 겁니다. 생각하고 있었던 것에 비해서는 지금 초반 장악의 조건이 좋지는 않은데 어쨌든 의지 있게 밀고 나온다면은 선두권 외곽에는 붙어갈 수 있는 마필이 트리니티고 그 옆에 이제 위대한 비상이 있죠. 아무래도 이제 2연속 입상을 해내고 있는 또 5등급 올라오자마자 바로 2착을 찍어냈었던 플래시미스가 5번이 축으로 팔릴 가능성이 높은데 기본적으로 혈통적인 기대치는 꾸준하게 좀 갖고 지켜볼 만한 마필입니다. 그리고 지난 승급전에서도 아주 뭐 자신 있게 타는 모습이 역력했었고 근데 자신 있었던 것보다는 뭐 결과는 그냥 2착만 포도시온 그런 정도의 모습이었죠. 체중이 불면서 걸음이 좀 늘고 있다라는 측면하고 그에 따라서 혈통적인 기대치가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딱 그 정도예요. 네, 박 소장이 보는 축은 프레시 미스는 아닙니다. 프레시 미스는 박 소장의 축이 아니고 이게 이제 딱 그 정도의 가능성, 또 마필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 잘 맞아 떨어지고 있다. 그 정도의 가능성만 봤을 때 후착 정도는 한 번 더 가능하겠다 싶지만 이번 경주에서는 박 소장이 축으로 놓고 때리고 싶은 마필이 따로 있습니다. 그 마필의 저는 우승 가능성까지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배팅의 포인트는 쌍둥시까지도 염두에 두는 공략법이 되겠습니다. 쌍복 대가리 세워놓고 있습니다. 5번마 플래시미스가 꼬리로 따라 들어와도 좋고요. 플래시미스가 살짝 빅사를 내면서 3척 바깥으로 미끄러진다면은 득달같이 또 중배당으로 연결 지어낼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짜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8경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충마에 대한 기대감, 자신감이 있는 경주입니다. 금요 8경주는 박수장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9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에 1300m입니다. 1번마 스톰골드도 흙 맞으면 안 좋아요. 근데 게이트 이탈이 조금 기복이 있죠. 5월달 멘치로 선행을 시원하게 나가면은 나가는 순간 저건 꽂았다 이렇게 아주 마음 편안하게 지켜볼 수 있겠는데 또 송은경이 안쪽에서 또 버벅거리고 나와가지고 같이 구려버리면은 어둠의 그림자가 또 쫙 깔려버립니다. 5번, 6번, 8번 이런 것들 다 정신없이 밀고 나올 거예요. 초반 전개를 한두 가지로 좀 압축해서 생각하기가 어려운데 3번 활행 후에도 지난번 버티기 시도하다가 깨졌던 마필이죠. 거리 줄였습니다. 일단 특별하게 세게 보는 마필 있어요? 일단은 저는 1번 스톤골드는 조금 더 세게 보려고 합니다. 게이트 조건 여부를 떠나서 그때 당시에 1400에서 뛰었던 어떤 느낌은 이제 6등급에서 이제 5등급으로 승급을 한 상황이었고 상대가 만만치가 않았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월드데이라는 놈이 이제 7월 20일 날 1600m에서 대가리를 왔고요. 이어지는 철비도 7월 20일 날 1600m에서 4등을 왔습니다. 그만큼 뭐 짱짱했던 편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 편성이면 저는 충분하다라고 보고 1400에서 좀 한계를 느꼈다라고 해서 이제 1300으로 거리를 내린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볼 놈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번 경주에 1번 스톰골드는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뭐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후차권이 굉장히 저는 재미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기본적인 배당이 조금은 높게 떠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1번 스톰골드, 5번 보배드림 그리고 뭐 9번 킹라이언 정도? 요 정도까지는 뭐 인기를 어설프게 좀 모아줄 거예요. 근데 강하게는 인기를 모아줄 겁니다. 저는 이번 경주에 이제 아나짜리 복병을 한두 좀 보고 있는데 요거 한번 삼복승식 체크 좀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10번 새로운 질주입니다. 뭐 백판짜리인 것 같은데 여름에 이제 발주가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이제 1600m도 도전을 하고 이런저런 뭐 좀 많은 경험을 좀 쌓고 있는 그런 포인마로서의 어떤 느낌인데 이번 경주 조판 자체가 터질 수 있는 조판이고 터진다라고 했을 때는 10번 새로운 질주 막판 탄력감 기대해 볼 수 있는 추인마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뭐 스톰골드는 제가 이렇게 이제 원정일 위원의 어떤 이 마필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뭐 좀 던져봤는데 뛰었던 편성 자체가 제일 세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팔리는 5번마 보배드림도 어쨌든 뭐 1000m 두 번 뛰고 지금 거리를 늘렸고 익스프레시브도 역시 19점 마방 마필답지 않게 뭐 이렇게 좀 뛰는 게 좀 비족합니다. 5등급 올라와서 7번도 안쪽에 잘 타야 되고 또 안쪽을 잘 타야 되지만 또 갇히면 안 되고 정용래 등짝이고 그래서 이래저래 인기도가 스톰골드로 많이 집중이 될 것이고 여기서 실수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취지였어요. 스톰골드는 원정일 의원도 좀 세게 보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나머지 마필들이 좀 덜덜하기 때문에 변수의 가능성은 있다. 그 속에서 10번 새로운 질주를 우리 원정일 의원이 고부당 복병으로 하나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10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의 1300m 원정일 위원의 금요 메인 승부입니다. 자 이번 경주 원정일의 메인 승부입니다. 작심을 하고 때려보겠다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오전장에 이제 제가 이제 스페셜 승부처 이제 첫 번째 스페셜 승부처는 굉장히 좀 압축 여러분도 뭐
대충 원정일이가 뭘 보고 어느 쪽으로 때릴 것이고 대기리를 안 보니까 나머지 두 놈 가지고 나도 공부를 좀 해봐야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10경주를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데, 자, 굿밴드가 인기마입니다. 여기 지금 4번 제도역의 반석이 또 인기마예요. 두 마리 중에 저는 한 마리는 솔직히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는다. 현장에서는 아마 좀 잘라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좀 잘라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잘라낼 수 있는 어떤 뭔가가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그것만 확인이 딱 되면 오케이, 잘라낼 수 있는 근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근거를 현장에서 확실하게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4번 제도약의 반석, 그리고 6번 굿밴드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일단 이 방송을 통해서는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현장에서 그 부분 현지에서 그 내용이 딱 올라오는 순간 저는 둘 중에 하나는 잘라낸다. 혹시라도 그 현장에서 올라오는 내용이 괜찮다라고 하면 뭐 가져갈 수 있죠. 가져갈 수 있습니다. 왜? 놓고 때릴 말들이 4번, 6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놓고 때릴 말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요즘에 제가 편성을 좀 많이 공부를 합니다. 많이 공부를 하고 복귀와 조교 뭐 그런 거는 기본이 될 것 같고, 내용도 역시 곁들여지는 상황 속에서 지금 레이팅이 만들어진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리고 편성이라는 것을 또 알아야 다음에 얘가 어떻게 뛸지,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뛰었는지, 같이 뛰었던 놈들은 어땠는지, 이거를 알아야 충마에 대한 자신감이 만들어지고, 이 레이팅이라는 게 부여가 되는 순간 저는 사실상 좀 무시를 했었거든요. 뭔가 좀 와닿지 않았고. 자,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레이팅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공부를 많이 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진짜 센 편성이었다, 얘가 올 수가 없었다, 여기에 뛰었던 9마리가 그 편성에 뛰었어도 역시 꼴찌를 올 수밖에 없었다. 자, 그 편성을 벗어났습니다. 확실하게 편성 벗어난 상황 속에서 저는 그놈에 대한 능력, 저는 강하게 볼게요. 중심입니다. 그놈 중심 놓고, 자, 4번, 6번 중에 현장 꼭 체크를 부탁드릴게요. 한 마리는 잘라낼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확인을 부탁드리겠고, 4번, 6번 뒤로 돌려놓고요. 4번, 6번 뒤로 돌려놓고 원정일 중심만 놓고 후착 또한 따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먹을 수 있는 배당 짭짤합니다. 최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메인 승부, 뭐 스페셜 승부 싹 잡아먹고 있죠. 자, 원틀로 잡아먹고 있습니다. 10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1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의 1300m입니다. 2번마 제너럴드 코스가 이번에는 좀 한번 살려볼 만한 조건이고, 6번 우승환호가 직전에는 뭐 여유가 없었어요. 그냥 간신히 2차 버틴 그런 1000m에서의 선전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또 공백을 갖고 나와서 바로 때려가지고 선전을 이어갔다라는 측면은 높게 또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미 1300m를 연달아 먹었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근데 좀 아직은 이제 순발력과 끈기, 순발력 쪽에 많이 비중이 좀 치우쳐 있는 그런 느낌이고, 기대는 맛도 좀 있고, 어쨌든 선두권의 6번마 우승환호가 모습을 볼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어떻게 봐요? 우승환호가 이제 직전 경주 컴백전에서 크게 이상 없는 예전 모습을 보였으니까 이번엔 더 뛸 것이다, 아니면 지난번 1000m 버티기 정도만 가지고 승급전 바로 사기는 조금 안정감이 좀 부족하다. 우승환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저는 우승환호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1300m의 경험도 있고, 뭐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거세 이후에 말이 좀 그 불화를 좀 잘라내서 그런지 좀 흐느적거리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직전 경주. 자, 이번에 뭐 모습을 보니까 직전 경주도 뭐 역시 뭐 꽉 잡고 선행을 갔던 스타트적인 부분에서는 여기서는 밀릴 게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리고 얘가 외곽 사행 때문에 이제 주행 검사를 받았는데, 외곽 사행이
이 코너에서의 외곽 주행 사행이 아니고 이 직선주로 막판 직선주로 300m 이후에 외곽으로 사행하는 악벽을 보였기 때문에 타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가지고 있는 잠재력 저는 6번 우승환호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천만. 네, 추천만은 7번 만남의 시작이죠. 다카시로 이제 안장이 교체가 됐고 얘가 좀 뛰는 게 좀 기복형입니다. 기복형이고 이제 5등급에서 직전 경주 4등급 혼합 4등급으로 출전을 했었는데 직전에 뛰는 거 보니까 이거는 야 이거 이성재가 타가지고는 좀 힘들겠구나라는 거를 확실하게 좀 받았어요. 뛰는 게 얘도 이제 순말이다 보니까 지금 좀 야무지게 좀 다뤄줘야 됩니다. 저 다카시로 안정이 교체가 됐고 조결했던 이번 2등급 글로리 알파랑 병합을 하는데요. 여유 만땅이더라고요.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아직은 폭발되지 않았다라는 느낌을 더 가지고 있는 게 7번 만남의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기본적으로 6번 우승환호가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일단 선두권에서 어느 정도의 경합은 또 불가피해 보입니다. 헤드 투 헤드가 외곽에서 밀고 나올 것이고 자 만남의 시작도 전개상 나쁘지 않아 보이고 거리 좀 늘려나왔으면 했던 마필 5번마 체리뱅키시 이번에 1300m 잘 나왔네요. 코리안 포스도 뒷심이 있고 이 정도 경주라면은 이 정도 편성이라면 직선주로 해서 승부가 좀 엇갈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박 소장은 5번마 체리뱅키시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7번 만남의 시작 좋아 보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2경주입니다. 박 소장의 스페셜 첫 번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9마리 출전이고요. 9번마 히든 챔프가 워낙 센 경주, 그러니까 대상 경주 2번, 솔직히 좀 오반데 거기 2개 나가서 뭔가 좀 소득이 없었어요. 없이 이제 돌아와가지고 또 지난 7월달에 취소되고. 이번 일반 경주에 다시 한번 그 예전에 잘 뛰었던 걸음이 기대가 되면서 좀 인기리에 팔릴 것으로 여겨지는데 역시 9번마 히든 챔프는 전 이번 경주도 다시 한번 검증을 받는 그런 무대라고 봐요. 그리고 상대가 아주 허접했더라면 붙들고도 외곽에서 쉽게 선두권 장악이 가능한 그런 정도의 경주였다면은 인정을 해줬겠지만 바깥쪽에서 9번이 밀고 나오는 것을 안쪽에서 저항해 들어갈 말들이 꽤 있습니다. 9번마 히든 챔피언은 후차권 1순위로 일단 생각해 놓고 있고요. 전개 축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전개 축을 놓고 9번 히든 챔프가 와도 항구라 그리고 9번이 빠지면 대박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은 9번 히든 챔프가 좀 빠지기를 바라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스페셜 승부가 되겠습니다. 이번 스페셜 승부처의 포인트는 9번 히든 챔프 딱히 하자는 없지만은 대선 경주 연속 도전으로 해서 피로감이 많이 누적이 됐고 그로 인해서 이제 7월 달에는 산통으로 취소가 됐었는데 아직 완벽하게 준비돼서 그냥 출전만 하면은 대가리 온다 이런 정도의 느낌까지는 전해주지 못하고 있는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측면. 그래서 그 부분과 맞물리는 전개의 축을 놓고 과감하게 중배당에 도전하는 스페셜 승부 박 소장의 첫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12경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400m 원정일위원회 스페셜 첫 번째 승부입니다. 요거는 두 번째 승부예요. 두 번째 승부는 한 마리 추천. 뭘 하나 말씀드릴까요? 7번마 라이징 어게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선행을 받고 줄서기로 진행을 해서 이제 여유 있게 들어왔는데 이번 경주도 과연 이제 그런 그림이 나올 것이냐, 누가 그 라이징 어게인의 꼬리를 물고 좀 괴롭힐 것이냐, 요게 조금 이제 포인트가 되겠고 또 늘어난 부담 중량에 대한 극복 여부도 라이징 어게인 입장에서는 어떤 해결해야 될 과제인데 어쨌든 또 오경환이가 요번 주에 부산이 중점적으로 진행이 되는 주간이다 보니까 좀 욕심을 내면서 몇 마리 타고 있고 기승정지도 원래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걸 유예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그만큼 한두 마리 정도 그 이상도 오경환이가 좀 돈을 벌 수 있어 보입니다. 그 중에 후보 돈벌 후보 중에 하나 앞에 가는 마필이니까 당연히 라이징 어게인으로도 욕심을 낼 겁니다. 7번은 막권용으로 가져갈 이유가 충분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라이징 어게인은요
깨져도 가서 깨질 거예요. 그 발목을 잡는 게 이제 부담 중량, 늘어난 부담 중량 플러스 5kg 그거 하나인데 만약에 부러진다라면 부담 중량을 못 이겨냈다라는 거 그거까지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7번 라이징 어게인 좋죠. 1400m 늘어난 거리 승급전 직전 경주 7마신 이겼고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준비 과정도 굉장히 괜찮고 전개 불리함 없고 자 7번 라이징 어게인 좋습니다. 좋은데요. 제가 이번 경주를 스페셜 두 번째 승부처로 가져가는 이유는요. 그 발목을 잡는 57kg를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마방에서는 이 7번 라이징 어게인에 거는 기대치가 얼만큼 있느냐. 혹은 저희 동기생인 오경환이가 요거를 조교를 했는데 조교를 한 느낌 자체는 어땠느냐. 요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조목조목들의 소소한 내용들을 딱 잡고 나니까 야 7번 라이징 어게인 부러져도 할 말 없는데 라는 느낌을 확 잡았어요. 물론 7번 라이징 어게인 잘라내지 못합니다. 잘라내지 못하지만 7번 라이징 어게인을 축으로 가지 않는 두 번째 스페셜 승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 상승세 타고 있는 거 몇 마리 보이죠? 2번 파이널 에너지, 9번 좋은 애 요런 애들 뭐 인기 많아서 쭉 팔려주는데 요런 애들까지도 가져가면서도 중배당의 막건에 좀 집중을 해볼까 합니다. 원정일이 노림 수 있는 중심 요 놈은 확실히 직전 경주에 들탔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들탔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가서도 안 됐겠다 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역으로 말씀드리면 강편성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편성 얘기를 하는데 그런 강편성 속에서 완벽하게 좀 벗어났고 준비한 과정 자체가 이번에는 라이징 어게인 바로 뒤에 따라갈 수 있는 경쟁력을 저는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 박소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오픈 13경주 시작할 때 라이징 어게인을 따라갈 수 있는 놈이 어떤 놈이 있을까라고 좀 체크를 부탁을 드렸는데 그 놈이에요. 딱 그 놈. 7번 라이징 어게인 따라가면서 막판 역습 노릴 놈. 자, 그 놈 놓고 7번, 2번, 9번 세 방에 마무리할게요. 딱 세 방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금요 마지막 경주입니다. 14경주. 14경주는 또 박 소장의 두 번째 스페셜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세게 보는 말, 원정일 위원. 네, 뭐 13경주랑 비슷한데 5번 에이스 코리아가 좋죠. 대상 경주 뭐 SBS 스프린트 경주에 출전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뭐 돌아온 포경선의 엄청난 추임력 상당히 좋았고 선행마가 많다라는 게 조금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핵심 포인트는 그거 같아요. SBS 이제 스프린트 경주에서 따라가면서 걸음 자체가 무너진 걸음이 아닙니다. 뭐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완전히 바닥을 온 걸음이 아니에요. 와라락 뭉쳐서 왔었던 모습이기 때문에 뭐 선행을 저는 내줘도 상관이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5번 에이스 코리아 1번 경주 내려온 만큼 집중력 강화 해놨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죠. 에이스 코리아. 에이스 코리아는 제가 작년 12월 달부터 삼복승으로 한구라를 그때 한 방이 있었어요. 완벽한 한 방이 있었고 에이스 코리아는 딱 3창만 본다. 그래서 딱 두 가지 마건으로 삼복 잡아내고 한 방 시원하게 승부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는 뭐 인정하자. 파이니스트 워리어의 에이스 코리아 4월 달 또 러닝스타스 붙여서 한 방 뭐 5월 달도 그냥 쉽게 깜빡이 한 방 계속 맞춰 막았었던 아주 사대가 좋은 시체말로 사대가 좋은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일간 스포츠배 SBS 스포츠는 스프린터 그 경주는 안 되죠. 거기를 왜 나갑니까? 그 말 기죽게. 그래서 지난번 타이틀 경주 나왔을 때는 뭐 눈물을 머금고 주는 게 아니라 이건 뭐 아주 편안하게 지웠습니다. 근데 또 요번에 일반 경주는 이런 편성이에요. 예, 정말 그 편성 자체를 막 극과 극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에이스 코리아는 저도 요번에는 세게 봅니다. 57이라도 로드셀 정도가 먼저 튀어나갈 수 있어요. 초반에 4번, 8번 유성처럼 10번 초동 스카이 정도인데 5번 입장에서는 가짜는 애들입니다. 언제든지 압박 살짝 해서 타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신경도 안 쓸 거예요. 5번 에이스 코리아는 대가리입니다.
대신에 이제 후차권에서 아주 재밌는 마필들이 좀 발견되고 있어서 뭐 인기도는 어느 정도 뻔해 보입니다만은 저는 마지막 14경주에 저배당으로 땡땡 끝나는 자막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저배당 마필 하나는 3복승 정도로만 받쳐두고요. 저는 중배당을 좀 과감하게 여러분들께 좀 추천을 드릴 생각입니다. 근데 그 중배당도 여러 구멍 분산 배팅이 아니라 딱 노리는 마필 2마리가 있어요. 그 2마리가 모두 다 5번에 붙였을 때도 배당이 좋습니다. 짭짤해요. 적중만 되면 그냥 자동빵 한구라로 직결될 그런 조합이기 때문에 대신 좀 기대를 크게 갖고 있습니다. 야간 경마로 펼쳐지는데 1200m 박 소장이 꼭 마지막 경주 적중시켜드리겠고요. 말 나온 김에 뭐 하나 2번 메이저 챔프도 좀 인기권에 잡혀 있을 겁니다. 지난번 어쨌든 휴양 갔다 돌아와서 그냥 바로 꽂아버렸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진짜 성실이가 너무너무 잘 탄 거고, 이 말은 치명적으로 하자가 좀 있는 마필이에요. 승급 전에 아예 그냥 바닥에서 수원경은이가 납작 엎드려 있다가 레이스 다 끝나고 올라올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습니다. 물론 현장 체크 한 번 더 제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메이저 챔프 정도는 뭐 이 정도 편성에서 좀 편안하게 줘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2번은 덜 본다. 그리고 5번 에이스 코리아는 세게 본다. 여기에 붙일 말 배당 하나짜리가 준비되어 있는 경주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14경주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저희는 부산 금요경마 현장에서 더 좋은 촉과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또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토요일마 방송 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